뉴저지 패터슨에서 또 노후화된 대형 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없는 보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과정에서 손등의 멍이 또다시 포착돼 건강 이상설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소비자들조차 최근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뉴저지 패터슨에서 또 노후화된 대형 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퍼세익 밸리 수자원위원회는 24일 오전 패터슨 N1스트리트와 아치스트리트 교차점에 매설된 직경 42인치 수도관이 파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리버사이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지와 상업지에 물 공급이 급감하거나 수압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만 8천 명의 주민들은 단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짐 밀러 PVWC 수석국장은 이번에 파열된 수도관은 무려 120년에서 140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갑작스러운 누수나 파열 시 빠른 복구가 어렵다며 정확한 복구 시간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2주 전인 이달 중순에도 인근에서 대형 수도관이 파열돼 패터슨과 프로스펙트 파크, 헤일던, 노스헤일던 등 최소 4개 지역의 18만 5천 명 주민이 광범위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양치, 조리, 식기세척 등 모든 물 사용 시 1분 이상 끓인 후 사용할 것을 권고했으며 공립학교 화장실 개방, 임시 샤워 트레일러 설치, 생수 무료 배포 등 긴급 지원책을 가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없는 보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범죄자들이 사람을 죽이고도 풀려나고 있다며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2가지 핵심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우선 현금 없는 보석제를 운영 중인 주나 도시에 대해 연방정부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보류할 수 있도록 해 펜 본디 법무장관에게 관련 지역 목록을 작성하고 지원금 조정 가능 항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워싱턴 DC의 경우 경찰이 피의자를 지역 범죄가 아닌 연방 범죄로 기소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연방 구치소 수감으로 현금 없는 보석제를 우회하려는 의도입니다. 현금 없는 보석제는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재산이 아닌 재범 가능성과 공공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도로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에서는 저소득층의 장기 구금을 막기 위해 도입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를 실패한 실험이라며 지난해 뉴욕에서 경찰을 폭행한 불법 이민자들이 보석 없이 풀려난 사례 등을 언급하며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전국유색인종직위양상협회의 데릭 존슨 회장은 트럼프의 조치는 가난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사설교도소의 이익을 키우려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인권단체와 진보 진영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과정에서 손등의 멍이 또다시 포착돼 건강 이상설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 손등 절반을 덮은 푸른색 멍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이후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도 해당 멍은 계속 노출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왼손으로 가리려는 듯한 자세를 자주 취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손등의 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작년 8월부터 공식 석상에서 반복적으로 포착됐고 지난 2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방미 당시에도 같은 부위에 멍이 있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종일 악수를 많이 하고 아스피린 복용으로 인한 연조직 자극이 원인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멍 부위에 컨실러를 바른 듯한 화장 흔적이 포착돼 이를 감추려 한 정황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경미한 연조직 자극일 뿐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정밀 건강 검진에서
만성 정맥부전 진단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다리 정맥의 혈액순환 기능이 저하돼 부종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고령층과 활동량이 적은 사람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미국에서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소비자들조차 최근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평가사 벤티지 스코어가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점 수 781에서 850점에 해당하는 최고 등급 슈퍼프라임 고객층에서 90일 이상 연체된 부채가 전년 대비 109% 급증했습니다. 슈퍼프라임 등급은 통상적으로 가장 재정이 안정된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그보다 한 단계 아래 등급인 프라임 고객층에서도 연체율이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 전반의 가계 재정 상태가 예상보다 더 폭넓게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벤티지 스코어는 자동차 할부금과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대출 상품에서도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물가 상승과 가계 예산 압박으로 소비자들의 상환 여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와도 일치하는 등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더 저렴한 상품을 찾는 고소득층 소비자들의 유입으로 경쟁사 대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8월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향후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LA 경찰이 항만에서 도난당한 수백만 달러 상당의 수화물을 작물로 유통한 한인 업주를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인물은 몬테벨로와 헌팅턴팍의 철물점을 운영하던 41세 박모 씨로 경찰은 그가 전문 절도 조직과 연계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박 씨는 기차와 트럭, 화물선 등에서 도난당한 약 450만 달러 상당의 전동 공구, 전기자전거, 가전제품 등을 매장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들 물품은 모두 DJ 제너럴 앤 와이어라는 철물점에서 적발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박 씨에게 최고형까지 가능한 중형을 청구할 계획이며 검사장은 이번 사건이 유사 범죄자들에게 경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작물 유통 경로를 집중 수사 중이며 범행 전반에 연루된 추가 인물들에 대한 추적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급망 절도는 소비자와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LAPD는 조직 범죄단으로부터 약 400만 달러 규모의 작물을 회수했으며 이 중에는 비트코인 채굴 장비 등 고가 전자제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품업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강화 정책에 대해 일부 품목에 대한 예외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식품업계는 수산물과 신선 농산물 등은 국내 생산이 어렵거나 불가능해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면 소비자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식품 소비의 약 80%는 국내에서 생산되지만 나머지 20%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수산물은 소비량의 85%가 수입산입니다. 미국 국립어업연구소는 미국 소비 새우의 90%가 수입산이며 그중 상당수가 인도산이라며 모든 해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구했으며 신선 과일과 채소도 예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국제신선농산물협회는 연간 약 360억 달러 규모의 신선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멕시코, 캐나다, 페루 등에서 들여온다고 밝혔습니다. 이피는 과일과 채소는 아예 관세 논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 레스토랑협회는 수입 원재료의 관세가 부과되면 메뉴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커피, 망고, 파인애플 등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일부 품목은 실제로 예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관세가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보잉사로부터 총 103대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구매 계약을 추진합니다. 대한항공은 25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 DC에서 보잉 및 지에어로스페이스사와 MOU를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362억 달러, 한화로 약 50조 원에 달하며 항공기 성능 향상과 미래 성장에 대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이번 도입 대상은 보잉 777-9 여객기 20대, 787-10 여객기 25대, 737-10 여객기 50대, 777-8F 화물기 8대 등으로
2030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지에어로스페이스와 약 1조 원 규모의 항공기 예비 엔진 19대 구매와 20년간 28대 항공기에 대한 엔진 정비 서비스를 포함하는 약 18조 2천억 원 규모의 정비 계약도 추진 중입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과의 통합 이후 늘어날 항공 수요에 대비해 기단을 보잉 777, 787, 737, 에어버스 A350, A321neo 등 5종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이번 투자로 대한항공은 미국 항공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높여갈 방침입니다. 이스라엘이 25일 가자지구의 병원 건물을 공습해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25일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 있는 나세르 병원 4층을 공습해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오전 첫 폭격 후 구조대가 사상자를 옮기려 도착한 직후 두 번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AFP 통신은 가자지구 민방위대를 인용해 기자 4명과 구조대원 1명을 포함해 총 1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숨진 언론인은 알자지라의 무함마드 살라마, 로이터의 호삼 알마스리, NBC의 모아즈 아부 타하, 프리랜서 마리암 아부 다카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병원, 학교, 난민촌 등에 숨어 활동한다며 해당 시설들을 폭격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중 나세르 병원은 가자지구에서 규모가 큰 병원으로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종종 공습 표적이 되었습니다. 언론인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으로 지금까지 192명의 기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외신 기자의 가자지구 출입을 제한하며 현지 팔레스타인 기자들이 서방 매체에 고용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찰스 쿠슈너 주 프랑스 미국 대사가 프랑스 정부의 조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해 외교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쿠슈너 대사는 최근 공개 서한을 통해 프랑스가 유대인 혐오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려는 움직임이 극단주의를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프랑스 외교부는 그의 발언이 내정 간섭에 해당한다며 공식 조치를 통보했으나 쿠슈너 대사는 직접 참석하지 않고 부대사를 대신 보냈습니다. 프랑스 외교 관례상 대사가 직접 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쿠슈너는 고의로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쿠슈너 대사의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며 프랑스는 반유대주의에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프랑스 내 반유대주의 행위는 646건으로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쿠슈너 대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돈이자 이방카 트럼프의 시아버지입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인물로 이번 발언 역시 유대인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프랑스와 미국 간 외교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Z세대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태국 방콕을 선택했습니다. CNBC가 영국 여행지 타임아웃의 최근 설문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18,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 1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이었지만 Z세대만 따로 보면 방콕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낮은 생활비와 높은 삶의 만족도가 주요 이유였습니다. 방콕에 거주 중인 Z세대 응답자의 84%는 현재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71%는 생활비 부담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방콕의 1인 생활비는 약 86만 원으로 미국보다 45.9% 저렴합니다. Z세대가 뽑은 2위는 호주 멜버른으로 다양성과 포용성, 예술 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어 케이프타운, 뉴욕, 코펜하겐, 바르셀로나, 에든버러, 멕시코시티, 런던, 상하이가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한국 도시는 이번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태국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국내선 무료 항공권 제공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며 이를 통해 방콕 외 지방 도시로의 여행도 독려할 방침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8월 13일부터 15일 사이 뉴저지 경전철과 패스트레인을 이용한 홍역 확진자가 확인되며 같은 시간대에 해당 노선을 이용한 승객들에게 감염 위험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는 제22기 자문위원 위촉 절차에 착수하며 청년과 여성위원의 비율 확대를 핵심 방침으로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 자문위원회가 8월 23일 첫 모임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기철 위원장을 비롯해 각계에서 30년 이상 활동한 전문 인사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퀸즈에서 우버 차량을 탈취한 용의자를 추격하던 중 NYPD 형사가 다른 경찰관의 오인 사격으로 총에 맞아 부상당했습니다. 고 김영덕 미주한국어재단 이사장의 부인 김재진 박사의 추모 예배가 오는 30일 토요일 오후 4시 프라미스 교회 본당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공청회에서 시민들은 요금 인상보다 연간 약 7억 달러에 달하는 무임승차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 계열사 웨이모가 뉴욕시 맨해튼과 브루클린 일부 지역에서 최대 8대의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에 대해 첫 공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이 오는 12월 5일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최저 기온은 6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8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3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8월 2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